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가 앞으로도 아파트 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5년생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고퀄이에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높아요. 85년생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 제가 이제 법원에 가거나 이제 해보면 벌써 저도 나이가 적지 않아서 이제 판사나 검사들이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이제 뭐 후배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떤 판단하고 하는 뭐 판사나 검사 자리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정말 많이 놀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나이 많은 판사나 검사들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귀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고정관념이 강하지가 않고 편견 없이 얘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이 어떻든지 간에 그 관행이랑 좀 다른 결론이 나오더라도 과감하게 자신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그 관행과는 좀 다른 결론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85년생을 하필 또 예로 들었느냐? 솔직히 저도 이제 그 MZ세대거든요. MZ세대인데 쭉 보면 제가 이제 저만 해도 제가 85년생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요. 저만 해도 제 친구들 보면은 이제 그 뭐 재수나 삼수하지 않고 한 번에 대학 간 친구들 보면 한 번에 대학 20살 때 대학 붙어가지고 1, 2, 3, 4학년 뭐 교환학생 이런 거 갔다 오지 않고 그냥 쭉 간 애들 보면 취직하기가 쉬웠어요. 그러니까 현대차나 뭐 삼성전자 들어가는 건 솔직히 그냥 뭐 삐 뿌리면 다 들어갔어요. 그러던 시기였습니다. 그냥 뭐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들어가면은 야, 너 왜 회계사 공부 안 하고 뭐 왜 삼성전자 갔어? 막 이런 얘기도 좀 아쉽다고 말할 정도로 취직이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험 생활을 조금 더 했죠. 제가 공부를 고등학교 때 안 해서. 그래서 이제 대학도 좀 늦게 갔고, 또 이제 대학원을 갔잖아요. 이제 변호사 되려고 대학원까지 가고, 또 뭐 공인중개사 공부도 하고, 공부 기간이 늘어났죠, 많이. 그러고 나니까 사실 저는 뭐 88년생이나 거의 89년생 또는 거의 이 친구들, 아니야, 한 87년생, 88년생 얘네들하고 거의 사회에 나오는 시기는 저는 비슷했어요. 근데 그때 진짜 헬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게 85년생인데 재수나 그런 거 없이 그냥 한 번에 현역으로 대학 와서 4년 만에 대학 졸업한 친구도 취직하는데 진짜 고생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는 85년생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좀 힘들어졌거든요. 이제 살아가는 게 팍팍해지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85년생 이후 사람들이 진짜 제가 느끼기로는 어느 분야에 있든지 간에 퀄리티가 좋아요. 교육도 많이 받았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리겠지만, 뭐 관행이나 뭐 인맥, 초록은 동색이다,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 우리나라에 좀 약간 고질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전 중국에서 왔다고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중국에 보면 관시라고 해가지고 중국에 가서 사업하려면 관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관시가 뭐냐면 다 인맥, 연결, 어떤 힘 있는 사람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관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무슨 뭐 기저귀를 수출하려고 해도 그뭐 관세청, 중국의 관세청에 세무당국에 어떤 관시가 있냐라는 게 중요할 만큼 관시를 중시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 문화를 약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저는 하는데, 근데 85년생들 이후로는 정말 제가 직접 이제 직업인으로서 일하면서 느껴보면 정말 이 뭐 관행이나 인맥, 해왔던 대로 하는 거, 또는 인맥, 뭐 초록은 동색이고 팔은 안으로 굽고 이런 게 좀 약하고 훨씬 더 공정하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을 하고, 걔네들이 또 실력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85년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 사람들이 상당히 고퀄이다. 아, 그러면 당신 뭐 처음에 얘기할 때는 아파트 값이 앞으로도 오를 거라 생각하는 이유를 말한다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부터 말할 건데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우리 국민들이 진짜 말 그대로 선진 국민이 옛날보다 돼가고 있는 걸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선진 국민이 아니었던 사람이 선진 국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선진 국민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좀 역사의 저편으로 물러나고 있고 선진 국민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나라가 선진국이 되니까 선진국민 아닌 사람들이 어느 날 선진국민이 된다고 저는 사람이 바뀌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분들이 돌아가실 뿐이에요.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분들 자녀 세대분들이 지금 계속 점점점 사회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선진국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85년 이후 태생들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사실 판검사만 85년생들 이유가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판단을 하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셰프가 되면 셰프 자리에서 경쟁력이 있을 거고, 부동산을 하면 부동산 사장님의 자리에서 경쟁력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이 K-팝 예컨대 뭐 엔터테인 쪽에 있으면 엔터테인 쪽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경쟁력이 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그 교육을 해준 건 우리 부모님 세대이긴 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들보다 조금 더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회로 나오고 있다라는 걸 저는 진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분야에서 앞으로도 경쟁력을 갖출 것 같고, 그러면 결국 소득이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건 결국은 소득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소득은 이거는 진리입니다. 소득은 아파트 값을 지속적으로 계속 자극을 할 거예요. 집값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제가 아파트 값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들은 아파트를 되게 선호해요. 저도 아파트를 선호하거든요. 단독주택 이런 거 보면 저는 사실 약간 낯설어요. 큰 건물이고 일단 건물에 막 창문이 여러 개가 있어야 돼. 솔직히 저는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하거든요. 저는 되게 좀 약간 어쩔 수 없는 도시인인데, 이제 도시화가 되고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같은 심정을 어느 정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파트 그들이 돈을 벌면 결국 아파트를 살려고 할 거고, 우리나라 아파트 값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자극을 받을 거예요. 그때마다 공급을 조금씩 풀어줌으로써 이제 그 아파트 값을 제어하는 거, 조금 조절하는 거, 이제 그게 어떤 정부의 과제로 남을 거고, 그거는 진보든 보수든 그 문제가 아니고요. 하여튼 누가 되든지 간에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브랜드가 또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브랜드가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은 그 엔터테인 산업이 발전하는 거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한국을 잘 모르잖아요. 뭐 이집트가 얼마 전에 보니까는 뭐 우리나라도 그 국방 관련해가지고 또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컨대 지하철, 이집트에다가 또 우리나라가 지하철도 수출하고, 그게 결국은 여러 가지 엔터테인 정말 멋있는 보이그룹이나 걸그룹들 많잖아요. 그들이 우리나라를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야 코리안 걸그룹, 코리안 보이그룹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참 우리나라의 브랜드도 좋아지고 있다. 근데 결국은 코리안 걸그룹, 보이그룹 보면 다 이제 나이대가 좀 젊은 친구들이니까 그들이 공정하다, 불공정하다, 춤추고 노래하는데 공정성 이런 거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어쨌든 실력이 좋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각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 같고, 어느 분야든지 간에 우리나라 소득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은 아파트 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럼 공급이 막 늘어나면 아파트 값 떨어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아파트라는 게 계급이에요. 물론 계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만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파트는 계급이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는 계급이자 월급이에요. 연세 많은 분들은요, 아파트에서 월세 받아서 생활비를 쓰세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저처럼 자영업자들이 돈을 벌어서 먹고 살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월급쟁이들이 월급을 받아 생활하듯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가 계급이자 월급이에요. 계급이라는 거는 내가 어디 산다라고 말함으로써 약간 자존감을 좀 높이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는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결국 소득이 아파트 값을 지속적으로 자극해도 공급을 확 늘려가지고 아파트 값 떨어뜨리면 좋지 않을까요? 떨어뜨릴 수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용적률 이빠이 늘려가지고 그냥 아파트를 지금 30층짜리 아파트 60층으로 지으면 돼요. 60층 지어도 안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아파트는 월급이자 계급이기 때문에 연세 많은 분들 해고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들 잘 기억해보면은 쌍용차 해고하고 나면 사람들 죽고 살인사건 날 만큼 해고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내 밥줄이 끊긴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게 많은 공급을 해서
좋은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계급을 낮추고 해고를 시킨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좀 힘들 겁니다. 어쨌든 같이 어울려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그런 공급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너무 오르지 않게, 지금처럼 너무 폭등하지 않게 공급은 하겠지만요. 그래야 결국은 소득이 아파트 값을 지속적으로 좀 제약할 거라고 보고, 그렇게 소득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85년 이후 태생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진짜 피부로 좀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그 전 세대와 다른 점은 제가 느끼기에는 관행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상당히 자기 주장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인맥이나 또는 초록은 동색이다,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약간 꽌시 문화, 꽌시가 좀 적어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앞날이 밝다. 소득적인 측면에서 돈을 잘 벌 것 같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아파트 값은 그래서 계속 오를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형들 중에서는, 저보다 형들 중에서는 같이 일한 형들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 중에는 멋진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 옛날 정말 우리 막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제가 보면서, 아, 저렇게 막 인맥에 치우치고, 솔직히 인맥에 치우친다라고 쓰고 부패라고 읽는 거예요. 인맥에 치우친다는 건 다시 말하면 부패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왜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제 아래 세대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확실히 좀 비율적으로 적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고 요즘은 좀 약간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앞으로도 아파트 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말해서 돈이 있으면 지금도 아파트를 사는 거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